안녕하세요. 한강 글로벌 마켓의 김종학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 현장에 테슬라 뉴욕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친구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실제로 작동할지 모르는 로봇, 그래서 테슬라에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봇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전시용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보다 오늘 정말 중요한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거대한 자태를 보이고 있는, 화면에는 훨씬 작아 보이는데 얘 보면은 다른 모델 3가 작아 보이는 정말 덩치가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일주일 전부터 이 매장에 전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디자인이 알려진 대로 정말 투박합니다. 이렇게 본네트 그리고 범퍼, 저쪽 이제 테일게이트 이어지는 라인까지 문부터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이어진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카드보드지, 종이 이제 두꺼운 걸 접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제 조립하듯이 만든 그런 디자인인데, 소재가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요. 보통 차량들은 알루미늄에다가 그 안에 이제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편인데 조형도 좀 예쁘게 나오고 강성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아예 철판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총탄도 못 지나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요. 밑에 보면 소재는 플라스틱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서지기 쉬운 자리들은 교체하기 쉽게 만든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저 혹시 보이시나요? 이제 뭐 아이퍼를 많은 유튜버와 소셜 미디어에서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바꾸지 못한 정말 미래적인 디자인이지만 아날로그적인 걸 포기 못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고요. 사이버 트럭 내부는 아직 일반에게 완전히 공개되진 않고 있어요. 현장 직원들도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조금 멀리서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니까 테슬라 모델 X처럼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단순화한 조작 버튼들을 갖춘 아주 심플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자동으로 트렁크를 조작할 수 있는데 외부에도 따로 버튼을 둬서 최대 1톤 이상의 무게를 적재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가 현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데 5.8m 정도의 거대한 덩치지만 포드 F150이나 제너럴 모터스 또 리비안의 경쟁 제품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로백이 2.9초, 거의 스포츠카 수준이고 견인 능력이나 방탄 기능까지 갖춘, 사실 이 차에다가 누가 총질을 할까 싶지만 어쨌거나 그런 장점까지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단차 문제, 이 접합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상에서 10미크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오차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비판들을 수용해서 개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알루미늄처럼 예쁘게 가공하고 멋진 디자인이 지금도 물론 멋지지만 다른 차들처럼 유려한 디자인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거나 접히는 자리를 매끈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성공한 게 이번 모델들인 것 같아요. 아쉬운 건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가격일 텐데 처음에 예상했었던 게 4만 달러 정도였지만 높아질 걸로 봤지만 이것보다 더 높아진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렴한 후륜 모델이 2년 후에 공개될 예정이고 6만 1,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 가능한 다소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한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율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부는 들여다보이지 않지만 4680으로 알려진 혁신적인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로 550km 정도까지 아주 긴 주행을 버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역시 수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약된 고객이 15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오늘 12대 정도를 인도를 한다 치고 차례로 이제 인도량을 늘린다고 해도 길게 봐도 한 5년 정도까지 모두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테슬라가 해결하는지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 여행하면 가장 떠오르는 영화 알고 있어요? About Time? 또 아니, 너무 로맨틱한, 너무 문과적인 감성은 아니에요. 저는 좀 이과적인 쪽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 여행은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그런 자동차 그리고 미치광이 박사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드로이안이라고 하는 이렇게 걸링 디자인의 납작한 아이코닉한 80년대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가 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고 두 번째로 만든 게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드로이안이라는 모델은
82년에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85년 영화에만 등장하고 아무도 제대로 타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망한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공하기가 워낙에 어려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당시 기술력으로는 해소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망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고민도 똑같은 거겠죠. 이 앞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원가를 절감해서 페인트도 안 칠하고 파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제 기대치를 맞추기에는 지금 2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생산하려면 5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시점에 인도를 다 맞출 수 있을지, 손익분기점을 맞춰갈 수 있을지가 테슬라의 앞으로 관건이고, 다음 분기에서는 이걸 생산하고 나서 인도하고 난 뭐 어떤 이제 축하도 하겠지만, 실제 그런 데이터들이 테슬라 주가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전체 판매량 단일 모델로 치면은 포드 F150이 제일 인기 모델이고, 이제 도요타에서 만든 거랑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판매량 한 5분의 1 정도는 픽업이니까 테슬라가 그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만 더 쉽게 만들었으면, 가령 리비안의 R1T 같은 모델도 있는데 그런 전략이 아니라 자기들은 정말 혁신적인 스페이스 X에다가 사용하고 남은 금속들도 재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스테인리스 소재를 택했는데, 약간 그거를 얼마나 해결할지가 일론 머스크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라서, 대신에 이제 소비자들은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이런 차를 안 타본 사람들은 테슬라가 이런 승용차도 자율주행하면서 만드는데 트럭까지 만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로봇까지 만드니까 거기에 이제 나중에 다른 수익원이 연결되겠거니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게 정말 테슬라의 앞으로의 정말 풀어나갈 가장 변곡점, 이 뭐 정말 바닥이니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지점이지만, 정말 어쨌든 기대를 해볼 법한 부분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시승을 할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어떻게든 타보려고 지금 만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했다가 면허증이 안 나와가지고요. 뉴욕 면허증이 너무 안 나와서, 이렇게 한국에선 서비스 안 되지만 여기서 돼요. 사이버 트럭